여러분 반갑습니다. 고3 독서 수능 특강 과학기술 2번 배경지식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은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인 대사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 대사에 활용된 열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두 가지 중심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본문 1번 문단에 정리된 내용입니다. 자, 먼저 대사량의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대사량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이고 활동 대사량은 운동이나 일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시가 체중 100kg인 사람과 50kg인 사람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선생님이 문제로 만들었으니까 지문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문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셨습니까? 자, 먼저 체중이 무거울수록 기초대사량은 어떻게 되는가? 자, 지문에 보시면 체중이 100kg인 사람 A와 50kg인 B가 있을 경우에 기초대사량은 A가 B보다 크다입니다. 자, 그리고 단위 체중당 기초대사량은 그 단위 체중당 기초대사량에 대해서 지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기초대사량을 체중으로 나눈 값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대사량을 체중으로 나눴기 때문에 체중이 적을수록 기초대사량은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단위 체중당 기초대사량에서는 A가 B보다 훨씬 작습니다. B가 크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만약에 길다면 이 지문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이렇게 분석해가면서 내용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서 파트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다른 영역에서 시간을 최소한으로 축소를 했다면 좀 저축을 했다면 그 비문학 영역에서 시간을 좀 더 충분하게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배운 기초적인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다 배경 지식이 다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수특에 있는 내용들은 수능 시험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올해는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들은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은 일몰입니다. 교과서 개념으로는 수특 교재에는 물질량의 단위라고 이야기를 해두었고 분자, 원자, 이온, 전자 같은 동질 입자가 아보가드로 수인 이만큼 존재하는 물질의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화학 수업을 들었다면 1몰의 개념을 대강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정도의 그 내용이 지문에 제시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는 내용을 추론하시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화학 수업을 듣지 않았던 친구들의 경우에는 1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정도 수준의 설명으로 아마 이해가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 사이트를 선생님이 여기 첨부를 해두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내용을 한 번 더 보시면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일몰은 어쨌든 셀 수 없는 아주 작은 단위의 입자들을 이렇게 덩어리 지어 놓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몰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바꾼다면 한 상자, 한 박스, 그 안에 여러 개의 동질 입자가 들어있는 한 박스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정도 글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전히 이해가 어려운 친구들의 경우에는 영상을 참고를 하시는데 위쪽에 있는 영상은 좀 더 간단하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해 놓은
영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영상은 좀 더 이과적인 내용이 좀 더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이렇게 구분해 두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두 개 다 보셔도 되고 짧게는 그 위에 영상 정도만 보셔도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보충되는 배경 지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문 2문단에 보시면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포도당 1몰이 완전히 산화할 때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에너지가 생성된다고 두 번째 문장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화학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것을 그냥 한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당이 산소와 만나서 산화가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에너지가 만들어진다고 이 문단 두 번째 문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붙는 말이 있죠. 체내 이러한 산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400도씨 이상의 그 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체 내에서는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붙어 있죠. 그래서 체내에서는 효소가 촉매 역할을 해야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고, 그럴 경우에는 포도당 1몰이 완전히 반응을 했을 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ATP가 생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제시한 그 OX 문제에 보면 선생님이 이 그 OX 문제 4번에 보시면 이 내용 나와 있습니다. OX. 자, 여기에 선생님이 포도당이 완전히 산화할 때 이산화탄소와 물과 에너지가 생성된다. 단 체내에서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자, 그 선생님이 4번을 X라고 한 이유는 체내에서라는 말 때문이죠. 이 문단 중간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내에서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될 때 에너지가 방출되고 이 에너지로 다양한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기본 개념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배경 지식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기초 대사량이 나올 때는 항상 다이어트하고 연계된 그런 모의평가 문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대사량과 다이어트는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내용이죠. 원래 다이어트라는 말은 소모되지 않고 체내에 쌓인 체지방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데 운동을 통해서 열량을 소모하는 것 자체는 대부분 중요하지만 전체 대사량의 60-70%를 차지하는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육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근육량은 기초 대사량 4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근육이 많으면 기초 대사량이 더 크기 때문에 조금만 운동을 해도 살이 더 다이어트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덧붙이자면 다이어트를 위해서 음식 섭취를 줄이면 그 인체는 또 적응을 잘 하죠. 그에 적응하기 위해서 기초 대사량을 줄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신체 활력이 더 떨어져 가지고 같은 양의 음식을 먹는 경우에 살이 더 찌는 그런 체질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동안 변형됐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실제 수업에서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